2016학년도 수능 법과정 지역역 15번 문제입니다.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특수불법 행위의 상황, 그 다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이해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지금 내용을 보시니까요. 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의 어머니 을이시죠? 댁의 아이가 저희 집 유리창을 깬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재 갑의 어머니 을에게요. 뭘 청구하고 있는 거냐면요.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죠. 다시 얘기해서요. 요거는 현재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이기는 한데요. 중요한 건 이 미성년자가 실제 책임 능력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인지 아니면 책임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미성년자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민사에서의 책임 능력은 책임의 정도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보통 12세를 전후해서 책임 능력의 여부를 따져볼 수가 있는데 이 아이가 물론 생긴 건 지금 되게 어려 보이지만 실제 동안인데 나이가 많은 건지 아니면 진짜 나이가 적은 건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책임 무능력자일 수도 있고요. 혹은 책임 능력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은 특수불법행위가 될 거고요. 만약에 책임 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나타난다. 이것도 우리 실제 불법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이 나타날 수 있다. 보셔야 되고요. 지금 나예요. 사장 병이시죠. 저와 계약한 답례품들이 회사 직원 병이 결혼식 하객들이 다 떠난 다음에 결혼식을 망쳐버렸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지금 채무 불이행의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왜냐면 계약한 답례품은 당연히 결혼식 하객들이 받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결혼식 하객이 다 떠난 뒤에 가져왔으니까 원래 계약됐었던 채무의 내용을 현재 이행하지 못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이에요. 갑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어도 을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대요. 근데요, 만약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 그러면 갑의 행동은 불법행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려면은요, 불법행위가 만약에 성립이 된다?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려면 일단 가해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가해 행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 가해 행위가 위법성이 나타나야 해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야 되죠. 자, 이에 대해서요. 실제 손해가 발생을 해야 되고요. 이 가해 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 그리고 이들에게 책임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 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이 만약에 없었다. 그럼 애초부터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감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1번은 X가 되고요. 자, 2번이에요. 갑이 유리창을 깼더라도 만약에 책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책임 무능력자예요. 책임 무능력자가 현재 불법행위를 한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면 감독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요. 당연히 현재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으로 인해서 을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겠죠. 이거는 X고요. 3번이에요. 정은요. 병의 불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불법행위를 했든 하지 않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불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원래 계약했었던 내용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4번이에요. 정은요. 병에 대한 모든 주의 의무를 다했어도요. 병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진다. 만약에 병이 불법행위를 했어요. 이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걸로 인해 손해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에 대해서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죠. 하지만 이 경우에 만약에 정이 모든 주의와 의무를 다했다. 그 얘기는 고의나 과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의나 과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다면요,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배상 책임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기 때문이죠. 4번 X가 되고요. 자, 5번이에요. 정은요, 을과 달리 손해에 대해서 원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대요. 물론 원상회복 좋죠. 하지만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원상회복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금전배상이 원칙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보시는 얘도 마찬가지로 금전배상을 해줘야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금전배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모두 손해에 대해서 금전배상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15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 15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